안녕하세요. 건축법규 관연도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회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81번 문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있어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해야 되는 전기, 설비, 설치 공간의 면적을 찾아라 이겁니다. 요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유형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기존의 문제은행식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매년 한 20% 정도씩 새로운 문제와 관연도에 있던 문제은행의 문제를 이제 교체를 하거든요. 이 문제는 새롭게 교체돼 들어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를 보면은 전기, 설비, 설치 공간 확보 기준에 보면은 특고합이나 고합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2.8 곱하기 2.8입니다. 근데 저합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저합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보면은 150kW에서 200kW 미만까지 2.8에 2.8, 그러니까 2.8에 2.8을 두 가지를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2.8이 여기 200 이상부터 300 미만까지는 2.8에 4.6. 요건 2.8에 2.5. 요건 똑같으니까 3000 이상은 다 2.8에 4.6이니까 결국 요거만 외우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 보니까 200을 냈어요, 딱. 200은 이상이니까, 200부터는 이상이니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8에 4.6. 2.8에 4.6이니까 요거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 문제를 보니까 요것도 새롭게 또 추가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있으면 공동주택도 있고 다른 건축물도 있고 또는 공동주택과 다른 건축물 이렇게 복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 복합적으로 건축할 때는 우리가 이 공동주택의 아랫부분에서부터 높이를 측정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요거는 쭉 보다 보니까 그냥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높이를 측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의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해서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지표면 산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3번의 문제를 보니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가 있으면 이 하나의 도시 안에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이 기본계획을 지침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인을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이에요. 요 위에 있는 건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부분적 계획이에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여러 분야에 대한 전체적 계획이에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토지를 이용할 때는 사적인 절차와 공적인 절차가 균형을 맞춰가면서 공적으로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사적으로 토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요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립하는 내용이 뭐냐? 맨 처음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가 있어요. 용도 구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계획이 있고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게 있고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있고 각종 개발과 정비 사업에 관한 게 나와요. 한마디로 요 안에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내용,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내용, 여기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내용, 각종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거, 각종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하는 내용, 이런 부분적인 내용이 들어간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계획권이라는 거는 뭐 이건 틀린 거네. 이거는 여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광역 도시 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서 설치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노외 주차장의 출구 설치 기준이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요. 노외 주차장이. 여기에 이렇게 해서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차장의 출입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출입구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보다는 차량의 흐름이 적은 곳에 두는 게 원칙이지만 반드시는 아니다. 명동 뒷골목이 많은 곳에 둘 수도 있어요. 요렇게 둘 때 여기가 만약에 육교라 지하도나 고가도 같은 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람이 모였다가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m 이내에는 이제 우리가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만약에 노유자 시설이 있어요. 노유자 시설. 여기에 이제 주차장의 출입구를 이쪽에 넓은 데다 부득이하게 둔다고 쳤을 때 여기가 20m 이내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20m 이내에 둘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최소 4m 이상의 도로폭을 가져야 되고요. 만약에 200대 이상일 때는 6m 이상의 도로폭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종단구배라고 그래요. 100일 때 10이니까 10% 이상 되면 가다가 차가 나오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10%를 초과하면 안 돼. 10% 이내는 되는 거예요. 5m 이내에는 안 돼. 20m 이내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니까 육교로부터 4m는 5m 이내니까 안 돼요. 횡단보도부터 5m 이내 안 돼요. 학교 출입구로부터 15m 있다. 초등학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로부터 15m의 거리에 있는 도로의 부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게 횡단보도가 아니라 지하가 붙어 있네. 요 학교로부터는 20m 이내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요게 횡단보도가 아니라 지하자가 붙어 있어. 그럼 지하가 붙어 있으면 사람이 요거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네. 치사하게 냈네요. 요렇게 횡단보도.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의 구조와 설치에 관한 기준. 우리가 이제 어떠한 건축물을 짓는데 여기에 이제 지하 레벨, 그러니까 지반, GL 밑으로 이제 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하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지하층은 설치는 자유예요. 그렇지만 설치하게 돼서 설치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래서 설치 기준이 여기 나왔네요. 일단 1000제곱미터 이상이 있다. 거실 바닥 면적이. 그러면 환기 설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왔지만 이게 1000제곱미터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방화 구획을 해야 되고 1000제곱미터마다 방화 구획을 해야 되고 방화 구획별로 여기에 피난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을 별도로 여기 계단을 또 둬야 되는 거. 방화 구획별로.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 요 지하 부분이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이제 지하 부분의 면적이 요게 50제곱미터 이상이면 여기 비상 탈출구를 둬야 돼. 요 직통 계단이 여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여기다가 뭐 신나 같은 거를 뿌려버리거나 그러게 되면 나갈 구멍이 없어져요.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래서 여기다 비상 탈출구를 직통 계단이 2개가 아니면 여기에 비상 탈출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5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거는 0.75 높이는 1.5 이상이 되게 해서 여기로 나갈 수 있게끔 탈출구가 이건 5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리고 이제 3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급수전을 1개소, 2개소 간 1개소 이상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건 뭐 2번이네요.
30이 아니라 50제곱미터 이상일 때 비상탈출구를 두고 300 이상일 때 급수전 1개소 맞고, 그 다음에 거실 면적이 50 이상이니까 이것도 비상탈출구를 둬야 되지만 직통계단이 2개가 있으면 비상탈출구를 안 둬도 되겠죠. 그걸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하층에 관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6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요거는 주차장에 대한 수급 실태 조사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주기가 우리가 이제 3년 단위로 한다고 나와야 돼요. 3년 단위. 보통은 다른 건 5년인데 주차장은 주차장의 그 차량 대수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조사는 거의 5년이지만 얘는 3년이라는 걸 유념하셔야 돼요. 사각형이나 삼각형 형태로 지역을 설정해요. 지역을. 근데 이게 원형으로 시험을 낼 수가 있어요. 원형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선의 최대 거리가 300m를 넘지는 않도록 해라. 이게 300m가 넘지 않도록 해라. 잡았을 때. 그리고 도로를 경계로 구분하라. 도로를 경계로 구분하라.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 단지가 있어요. 단독주택 단지가. 이 단지가 막 섞여 있어. 혼재되어 있다. 또는 주거상업 업무 기능이 막 혼재되어 있다. 요럴 때는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말이 하나 빠졌어요. 요 때는 동일한 지역의 특성을 보고서 동일한 지역 특성을 가진 그런 지역을 가지고 조사구역을 설정해서 하자. 그러니까 이 동일한 지역의 특성을 가진 지역을 가지고서 조사를 하자. 이런 말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요거까지 알면 완벽하다. 여기서 조사는 우리가 3년 단위로 한다. 사각형과 삼각형이다. 300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86번 문제. 8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7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중 건축법에 적용되는 건축물을 하고 나왔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건축물은 맞아요. 근데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있고 건축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 문제는 적용이 안 되는 건축물을 물어본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건축물. 적용이 안 되는 건축물은 공장이 있어요. 공장 안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근데 정착이 되고 지붕과 벽이 있으니까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시로 이동해. 공장 안에 대지에 수시로 이동해. 그러면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철길 옆에 있는 시설물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 징수시설, 그리고 우리가 수문 조작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문화재, 전통 건축물이 아니라 문화재인데 요 문화재가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다. 가지정문화재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임시지정문화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차를 타고 공장에서 먹고 저거 하면서 하루는 기차를 타고 불국사에 가서 문화재를 쳐다봤어. 지정 또는 임시지정을. 그리고 올 때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오면서 요 개천 옆에 흐르는 수문 조작실을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얘는 건축물이지만 적용을 하지 않는, 근데 여기는 적용되는 거니까 반대를 찾은 답이 이거네요. 고속도로 통행료, 선로 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 문화재, 임시지정 문화재 해서 요 얘기들은 우리가 적용을 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8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은,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은 커머셜 지역에서 상업 지역입니다. 사람이 적은 지역은 레지던셜 지역, 주거 지역이에요. 그리고 공업 지역, 매니팩처리 공업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은 이쪽에서부터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전용 주거 지역, 중간이 일반 주거 지역, 여기가 준주거고요. 요 사이는 녹지 공간 같은 건으로 나눠져 있어요. 녹지 공간으로.
전용주거지역은 위치는 상당히 멀어요. 이 준주거는 주거지역이지만 여기는 일부 근린생활시설 2종이라든가 1종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시설, 수련시설 뭐 이런 식으로 생활에 필요한 다른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생시설이. 그리고 이쪽은 전용주거지역 왔다 가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아주 양호한 지역이고요. 이쪽은 왔다 갔다가 편리한 지역이에요. 전용이 1종, 2종, 1종, 2종, 3종 있는데 요 1종은 우리가 이렇게 다 배웠지만 앞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하나씩 짓는 거예요. 이 지을 때는 앞에서부터 프론트 야드, 레어 야드, 사이드 야드를 하고 요만큼 짓는 거예요. 요게 단독이에요. 근데 요거를 두 집이 합쳐서 요렇게 모여서 짓자. 그런 게 공동이에요. 근데 이건 양호한 지역으로서 단독과 공동이에요. 근데 요거는 나도 붙이지 않고 여러 채가 한꺼번에 이렇게 한쪽으로 한꺼번에 여러 채가 막 모여서 짓게 된 거예요. 모여서 한꺼번에 여러 채가 막 모여서 이쪽으로 쭉 짓게 됐어요. 저층으로. 이거 로우하우스예요. 저층주택. 그 다음에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파트가 지을 수 있는 중층주택. 이게 중고층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돼 있고 특히 또 하나 적어보면요. 우리가 그럼 전용주거지역 1종이 있어요. 2종이 있어요.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이 있고 준주거가 있어요. 전용주거지역 1종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쪽 지역인데 1종 근생이라는 거는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전용주거지역은 주로 단독만 들어가요. 2종은 단독은 들어가는데 얘는 공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노유자 시설과 그 다음에 학교 노유자 시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노유자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공동주택 지금 얘기하는 이렇게 합벽으로 같이 짓는 아까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꼭 아파트는 아니지만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거지역부터 들어갔을 때는 요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얘는 이제 노유자하고 학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똑같이. 그리고 2종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종교시설이 들어가요. 요렇게. 3종과 2종은 큰 차이는 없어요, 용도에. 얘는 층수에 제한이 없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1종은 여기가 4층 이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는 안 돼요. 연립주택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얘기한 게 아까 여기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2종 근생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용도가 하나씩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용도가, 상업 용도가.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것밖에 없어요. 왜? 일반 주거지역 1동은 공동이지만 여기서는 4층 이하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지을 수가 없다. 88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게 계속 이용합니다. 89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은 공동주택의 환기 설비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환기 설비를 의무적으로 우리가 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되느냐?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0.7회였는데 0.5회로 우리가 이제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0번 문제. 부설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요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아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00, 150, 200,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나오죠. 다가구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하고 공동에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 모여 사는 거,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300, 그다음에 350, 400. 요 문제는 거의 여러 번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지금 암기하셔야 돼. 앞으로는 이 문제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이거는 이제 위락시설입니다. 그리고 150은 주로 뭐 종교와 운수에 관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판매하는 운동 업무를 할 때는, 운동 업무 할 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비슷한 것들. 전부 다 어떤 활동적인 거. 활동적인 업무라는 건 150이에요. 200이 제일 중요해요. 200은 근근히 숙박.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락, 근근히 숙박, 1종, 2종, 근생, 숙박시설. 요 단독주택은 50 이상부터 해가지고 50 초과, 150 이하까지는 하나지만 150을 A가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 하나 플러스 A가 150을 초과할 때 100당 하나씩. 그다음에 300은 나머지 거예요. 잘 모르면 다 300이고요. 그다음에 350이 이제 한 몇 년 전에 생긴 건데, 이게 수련시설, 발전시설, 공장, 전부 다 어떤 인간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떤 힘이 만들어지는 게 350이에요. 400은 창고하고 학생용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암기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골프장은 1원당 한 대, 맞아요. 숙박, 여기 보니까 뭐 숙박, 근근히 숙박, 이거 반드시 여기 200당 하나. 위락은 100당 하나예요. 위락은 100당 하나. 답이 이거 같네요. 관람장 같은 경우는 정원당 100명당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골프 연습장은 한 타석당 하나.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볼까요? 골프장은 한 홀당 10대, 골프 연습장은 한 타석당 하나, 그 다음에 관람장은 100명당 하나, 그 다음에 5개 수영장은 15인당 하나. 이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죠.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91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토의 게임이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 건 뭐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이 안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이게 답이네요. 지구단위 계획은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도시와 군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일부를 단위로 요 안에서 기반시설과 개발행위, 밀도량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의 일부 지역에 들어가서 균형을 맞춤으로써 뭐 실버 단지, 레크레이션 단지 이런 식으로 특정한 목적을 만들면서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은 특별시와 광역시와 또는 특시, 특도, 시와 군 이걸 단위로 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기능이 저하된 지역 안에서 도시지역, 사람들이 많은 지역 안에 거점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망해갈 것 같으면 이 중에 한 지역을 해서 여기서 거점을 육성해서 학교를 여러 군데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다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도시 기능을 한 곳에 모아서 이 도시의 전체의 기능을 한 곳에 모아놓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그러면 이 도시 전체가 사라지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9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92번. 다음에 건축에 속하지 않은, 건축이라는 건 뭐냐? 이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건축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축이 아니라 이전 이렇게 되어 있죠. 대수선은 건축행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3번의 문제를 보니까 건축물의 내부에 이제 설치가 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왔습니다.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옥내 피난계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옥내 피난계단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계단을 만들었는데, 요 계단을 만들었는데, 불이 나게 되면, 이 계단이 연통 역할을 해서 직통으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통으로 죽는 걸 방지해서 이렇게 막아서, 여기에 문을 이렇게 두게 돼 있죠. 요거를 옥내에 따라서 옥내 피난계단이라는 말을 써요. 만약에 이것이 옥외에 가면, 옥외 피난계단, 옥외 피난계단은 똑같은데, 모습은 똑같은데, 여기가 바깥쪽에 문이 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쪽, 안쪽에 있는 거, 이건 바깥쪽에 있는 거. 두 개가 똑같아요. 하나씩 적어보면은, 요 문은, 갑종 방화문이에요. 0.9m 이상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망입유리로 돼서 1제곱미터 이상의 유리창을 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창문을 둬야 돼. 환기창 두는데 내부의 창하고 여기가 2m 이상의 거리를 떼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안 봐도 내화구조, 안 봐도 불연재료,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5개 피난계단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 요거는 똑같은데 0.9m라는 얘기가 여기는 없어요. 대신 여기는 여기가 0.9m 이상이 돼야 되는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옥내 피난계단과 옥외 피난계단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기준인데 얘는 계단 폭이 있고 얘는 문의 폭이 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라면 요걸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계단의 유연너비는 틀렸죠. 옥내 피난계단은 계단의 유연너비가 나오는 거 옥외 피난계단.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불연재료, 내화구조, 출입문 이게 나온다고 문이. 요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9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번 문제를 보니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림과 같은 대지의 모퉁이의 부분에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밑에 있는 도표를 외워도 되지만 이렇게 외우시면 원리를 아시면 돼요. 원리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있을 때 우리가 요렇게 요 각도가 90도 이상이 있고 90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90도 미만일 때가 있고 90도 이상일 때가 있는데 66, 64, 44 이렇게 외우세요. 양쪽 도로가 이상부터 볼게요. 이상에 각각 6m 이상이다. 그러면 6m 이상이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얘는 이제 여기 6m 이상이라 그러면 끝에서부터 3m씩 후퇴하게 돼 있는 거예요. 3m씩 3m 후퇴해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2m씩 후퇴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6m가 안 되면 얘는 43이에요. 무슨 말은 얘는 여기가 6m 이상이다 그러면 4m씩 후퇴하는 거고 여기 하나가 6m, 하나 6m가 안 된다 그러면 3m씩 후퇴하고 둘 다 6m가 안 된다 그러면 2m씩 후퇴하는 거예요. 얘는 둘 다 6m 이상이다 그러면 3m씩 후퇴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6m가 아니면 2m씩 후퇴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아시면 금방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여기를 보니까 6m예요. 빼쪽해 90도가 안 돼. 둘 다 6m 이상이고 90도가 안 되면 4m씩 후퇴하는 거죠. 답이 4번이네. 그냥 그림을 보다시피 이 원리를 알면 답이 금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허가 대상에 속하는 용도 변경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 반드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해서 문종이와 위락과 관광을 즐기고 영수기와 판매 업무를 하자. 업무가 아니라 판매 운동을 하자. 판매 운동을 하자. 어디서? 운동을 하자. 어디서? 다중생활시설에서 교육과 의료시설군, 주거와 업무시설군 해서 지금 여기서 적어놓은 요거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건 거의 다 여기 산업시설군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자, 그러면 숙박, 영수기네. 영수기가 의료로, 그러니까 여기 숙박이 의료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뭐다? 아래로 가면은 신고예요.
판매가 문화. 판매가 문화로 올라갔네요. 올라가면 허가가 돼요. 답은 이거네요. 일정 운생. 근린생활시설이 업무로 내려갔네요. 신고. 주택 내려갔네요. 신고. 올라가는 건 딱 뭐다? 2번밖에 없으니까 답은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요 원리를. 그 다음에 96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이거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다가 인접대지 경계선이 있는데 내가 나무도 심고 뭐 했는데 앞사람이 내 쪽으로 바짝 건물을 짓게 되면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의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남쪽으로 뛰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려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해놨습니다. 높이가 9m 높이까지는 1.5m 이상을 뛰게 돼 있고요. 9m가 넘어가는 순간 높이의 2분의 h를 뛰게 돼 있어요. 높이 2분의 h. 그러니까 지금 8m니까 1.5m만 떼면 되는 거예요. 8m니까 얼마다? 1.5m. 넘어가면 높이 2분의 h를 뛰게 돼 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97번 문제. 다음 중 건축물의 공개공지가 나왔네요. 이 문제는 공개공지 확보 대상 문제예요. 자, 우리는 공개공지는 주거지역, 공개공지는 이거예요. 어떤 건물을 짓는데 여기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에요. 그럼 네가 사람들이 가다가 쉴 수 있는 파고라, 등나무 같은 거 있죠. 거기다 의자를 만들고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사람이 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긴 조경도 하고. 이게 공개공지인데 이거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해야 돼. 단 주거지역 중에서 전용주거지역은 사람이 얼마 없어 빠져. 얘도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가 있는데 두 가지가 빠져. 특히 일반공업이 빠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상업은 다 해야 되고 나머지 일반주거와 준주거는 하고 준공업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거는 대상이 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일 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가 종교와 운수에 관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엄숙해야 돼요. 여기가 병숙이가 아니라 엄숙이에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병숙이, 여기는 엄숙이고 여기에서 이제 운수에 대한 거는 여객용만 되는 거고요. 판매에서 농수산은 빠져요. 농수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요렇게까지 알면은 완벽하게 대상은 여긴 10%, 대지 면적이 10% 해야 되고요. 거음피율, 용적률 높이 중에서 용적률과 높이 부분은 1.2배, 해당 지역 1.2배를 봐주게 돼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상만 물어봤으니까 5,000, 이건 너무 쉬운 문제. 5,000, 나머지 다 안 되니까 답은 뭐 3번이죠. 종교, 운수에 관한 문화사건 엄숙해라. 답은 3번. 98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세 분이 나왔는데 이거는 용도 지구에 대한 얘기예요. 용도 지구는 우리가 경관지구, 미관지구 없어졌어요. 경관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와 고도지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취락을 개발하자. 특정하고 복합적으로. 이거를 세분화하는 건 경관지구가 자연경관, 그 다음에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방제지구는 이제 자연방제가 있고, 시가지 방제가 있어요.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취락은 자연취락과 집단취락.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 유통, 관광, 복합, 특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관을 보호한다고 나왔으니까 경관지구인데 요거는 구릉지하, 그러니까 서울이 있으면 서울에 있는 산이나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자연경관이고 여기 건물이 시가지경관이고요. 특화라는 거는 수변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통적 건축물, 중요한 건축물 같은 거, 이게 특화경관지구니까 산지나 구릉지, 이건 자연경관지구예요. 경관 중에 산지나 주릉지, 자연경관. 그냥 자연경관지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에 대한 게 있고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나 시설은 우리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가 되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지금 문제는 요게 답인 걸 낸 거예요. 썩 중요하지 않은 거를. 그 다음에 이제 한 층에서 높낮이가 다를 때의 문제를 냈네요. 높낮이 다를 때. 이게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 면적을 구하고 이 면적을 구해서 밑에 있는 길이로 나눠요. 면적을 밑변 길이로 나누면 높이가 나오죠. 가중평균 높이가 나옵니다. 우리는 가중평균한 높이로 잡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은 거 100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방화벽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는 방화벽이 있어요. 방화벽. 방화지구가 있고 방화 구획이 있고 방화벽이 있어요.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 이 건축물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방화 구획만 나누면 돼. 1000씩 원칙적으로 1000제곱미터씩. 근데 내화 구조가 아니야 건물이. 그럼 방화벽으로 건물이 이렇게 해서 방화벽으로 이 건물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50cm 이상 튀어나오게 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얼마씩 해라? 다 1000제곱미터씩 끊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씩. 요게, 방화벽이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그 관연도 문제 중에서 2019년 1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 문제 또 다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